일단 기본적으로 충전은 사업의 속성 자체가 부동산 설비업이에요. 그렇죠. 주차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 네. 전력 설비가 있어야지 네.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거든요. 이 부동산 설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충전 사업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럼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땅을 다 사고 직접 충전기를 다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 뭐 흔히 말하는 직영주유소처럼 갈 수도 있겠지만 네. 작은 사이트들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도 있고 뭐 무슨 물류조합 같은 경우도 있고 이런 데들을 전부 부지를 다 매입해서 들어가는 게 어렵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이제 누군가가 투자하고 누군가 나눠 가지는 형태의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보면은 그런 거에 투자 역시 뭐 지분으로 투자해서 네. 충전기를 설치한다거나 프로젝트 파이낸싱처럼 네. 어떤 특정 사이트에 이제 대규모 자금이 들어온다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모델들이 있었는데 네. 이제 이거를 좀 넘어서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충전기 한 개 설치하는데 1,000만 원이 들어가요. 이걸 이제 3명이서 나눠서 투자를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투자한 금액만큼 수익을 나눠 가진다 하는 형태의 이제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내지는 이제 이런 형태의 사업으로 뭔가를 풀어 나갈 수밖에 없는 시장들이 앞으로 나온다. 압권 시작합니다. 요즘 그 전기차가 캐즘 때문에 네. 우리 배터리가 힘들잖아요. 많이 힘들죠. 근데 이 전기차 캐즘 때문에 힘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장난 아니에요. 또 여기도 힘들죠. 네. 충전기. 충전 아니 힘들죠. 차가 많아야 충전기에 대한 수요도 많을 거고 네. 한데 충전기도 요즘 되게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네. 이 힘든 상황에서도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네. 오늘 그 노력 가운데 하나를 되게 흥미롭게 네. 흥미로운 사업 구조로 갖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해서 한번 모셔봤죠. 모셔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한번 굉장히 들어보도록. 생소한 이야기가 근데 될 알고 겁니다. 있었어요, 류종훈 기자는? 저도 최근에 들었는데 네. 이제 일단은 개념 자체부터 조금은 네. 생소하다 보니까 아마 좀 있으면 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용어부터 조금 설명을 잘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게 어떻게 실제로 충전 사업에 도움이 될지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그러면 같습니다. 충전 사업에만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도움이 됩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돈 벌 수 있는 기회 뭡니까? 한번 만나보도록 네. 하죠. 차지인 최영석 대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영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지인 대표님. 네. 저희한테서는 이제 전기차랑 충전 사업 뭐 여러 가지 지금 관련돼서 전동화 관련돼서 많이 나오셨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저도 약간은 기대를 하고 좀 생소하기도 한데 일단은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충전 사업이 요즘 진짜 실제로 시장이 좀 어때요? 요즘 충전 뭐 많이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안 좋다 내지는 안 좋게 알려져 있고요. 네,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도 벌써 한 3, 4년 전에 네. 충전 사업 돈이 된다. 그래서 네. 대기업들이 다 들어왔는데 맞아요. 지금 철수하시는 회사들도 많이 있고요. 네. 네, 실제로 얼마 전에도 사업 매각이 하나 또 나왔었습니다. 나왔고요.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이제 처음에는 인프라를 막 설치하면은 매출이 마구마구 날라올 줄 알았는데 네. 이게 생각보다 좀 안 되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또 뭐 불나고 이런 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는 이제 건물에 계신 분들이 안전에 대한 이슈 때문에 뭐 충전기 사용 중단해라, 뭐 지상으로 옮겨달라, 네. 뭐 하지 마라 이런 게 많아지니까는 사실 이제 그런 느낌, 네. 비슷하게 돼버려서 상당히 지금 어렵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차가 부족해서예요? 아니면 소비자 반감이 있어서예요? 아니면 전기 가격이 싸서예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사실은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 때문에 네. 충전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안 들어오는 게 가장 큰 투자가 안 거죠. 들어온다. 그게 네. 가장 큰 문제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인프라 사업은 한번 설치하고 회수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럼 사실은 믿음을 가지고 계속 투자가 들어가지고 이제 운영이 돼줘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돼 버리니까 이게 언제 될까 하는 네. 그런 이제 불안감이 생긴 거고 또 그 중간에 이제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용 못하게 한다거나 반감들이 생겨서 네. 이미지에 대한 문제들.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뭐 충전기를 설치했는데 화재가 발생했다. 네. 네. 만약에 무슨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굉장히 큰 이슈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거를 점점 좀 약간 깊이 내지는 우리가 하는 게 맞나 하는 그런 시각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또 투자가 안 되는 걸로 그렇죠. 연결되고. 네, 맞습니다. 투자가 안 된다가 가장 핵심이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미국 상황은 좀 어때요? 미국이 사실 알려진 것보다 조금 더 재밌게 돌아가는데요. 한국도 사실은 좀 비슷해지고 있어요. 네. 뭐 아시다시피 미국은 지금 트럼프 들어와서 충전기에 대한 보조금을 집행하는 걸 중단시켜서 뭐 전기차가 완전히 망한 것처럼 이야기들 하시는데 사실은 바이든 정부 때 보조금을 많이 지급을 했어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설치된 충전기는 정말 수십 대밖에 안 돼요. 예? 그때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려고 준비해 둔 걸로 알고 네, 준비해 있는데. 뒀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충전기라는 게 특히 미국은
급속 충전기 설치하려고 전력회사에다 전기 주세요 하면은 그거 한 1년 넘게 걸리고요. 길면 그래요? 2년 3년까지. 예, 그리고 이제 땅 주인하고 뭐 인허가라든지 안전에 관련된 규정, 표준에 관련된 규정 같은 게 계속 바뀌었어요. 우리 알다시피 NACS 표준도 네네. 바이든 정부 때 나왔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충전기가 모델이 A였다가 B였다가 계속 바뀌고 데이터에 대한 내용들 바뀌고 표준 바뀌고 이러니까는 이제 빨리빨리 집행이 안 됐던 거고 네. 그러다 보니 실제로 금액은 많았는데 그리고 보조금을 준다 그러니까는 흔히 말하는 선수들이 아닌 사람들이 다 들어왔어요. 보조금 받아서 그냥 설치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진행이 안 돼 버린.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그 집행을 중지시켜 놨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한데 물론 없어질 수도 있어요. 네.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반대급부적으로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기존에 있는 충전기는 가동률이 2배 이상 높아졌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 다 줄을 서서 뭐 30분 1시간씩 기다리니까 네. 민간 투자가 들어오려고 보고 있어요. 정부 보조금이 지금 멈춰 있는 상태다 보니까 산업이 죽을 줄 알았는데 네. 오히려 민간 투자자 입장에서 보니까 저기 줄 서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미국 사업을 준비를 했었었는데 네. 그때 민간 투자로 했었어요. 그 상황에 이제 보조금이 나온다 그래 버리니까는 네. 경쟁사만 많아지고 실제 설치되는 건 없고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잘 모르니까 원가를 그냥 무조건 싸게. 네. 그리고 중국 회사들이 엄청나게 들어왔죠. 제가 알고 있는 중국의 충전기 제조사들만 하더라도 미국 내 공장이나 뭔가 투자해서 몇 조 단위 투자한 회사들이 있어요. 네. 이제 그 회사들이 지금 전부 이제 이상해져 버린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트럼프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지나가면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기차는 계속 팔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충전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민간 시장으로 완벽하게 전환할 거다. 네.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이 조금 소요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생각보다 미국은 지금 민간 시장이 열리고 있는 국면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전환이 이제 급격하게 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요. 반대로 우리나라는 사실 우리나라도 투자가 좀 막혀 있는 아마 한 올 하반기 네. 정도 되면 정리될 때는 정리가 좀 될 거고요. 음. 실제 사업화 시켜서 가는 곳들은 계속 나타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전기차가 생각보다 팔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늘 말씀드린 게 전기차 말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네. 생각보다 많이 팔리고 있어요. 음. 그래서 급속 말고 완속 충전까지 네. 이제 인프라가 양쪽이 다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릴 문제이고 네. 그리고 한 3, 4년 전처럼 막 러시아워 때 사람 몰리는 것 같은 거는 좀 없을 거다. 왜요? 그때는 코로나에 뭐 산업을 네. 부양시켜야 되지 새로운 사업이 필요하지 하니까 사실은 전기차 쪽은 제가 봤을 때 좀 과속이었거든요. 거기다 보조금 나온다 그러지 하니까 사실 뭐 누구나 다 뛰어들었었어요. 네. 그랬다가 지금은 이제 선수권전으로 바뀌니까 네. 선수 외에는 좀 빠지는 이제 그런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 선수에 빠진다는 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 대기업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앞에 말씀드린 그런 리스크를 안고도 들어올 수 있는 대기업들은 들어올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에너지 사업을 했거나 네. 아니면 산업의 전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해야 되거나 네네. 하는 그런 회사들은 들어올 수밖에 없지만 이제 그게 아닌 회사들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대기업들 보면 사실 그 한 그룹 안에서 여러 계열사들이 있잖아요. 네. 중복 투자했던 것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럼 그런 것도 어쩌면 조금 정리가 될 수도 있겠네요. 가장 많이 중복 투자를 했던 모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많이 정리가 됐죠. 그래서 살릴 회사 한두 개 정도로 집중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공격적으로 투자했던 회사들도 이제 약간 보수적으로 계속 적자는 나지만 뭐 버틴다. 네. 공격적인 확장을 하지 않는다라는 쪽으로 지금 이제 방향을 전환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작은 회사들이 끝까지 버티고 살아남으면은 이제 네. 뭔가 떨어지는 걸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죠. 재편이 지금 되고 있는 거고. 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이게 뭐 투자가 된다고요? 투자가? 이제 한번 진짜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제가 듣기로는 네, 뭐예요? 이거? 이주호 기자도 예를 네. 들어 전기차 시장이 커지잖아요. 네. 테슬라 좋아하잖아요. 네, 테슬라. 테슬라 많이 팔릴 것 같아. 그러면은 테슬라가 많이 팔리면은 그거를 충전하러 올 사람이 많아지겠잖아요. 많아지죠. 많아질 것 같잖아요. 그 여기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아, 내가 투자해 놓으면 아니면 내 전용 충전기를 갖는다거나. 내 전용 충전기. 예. 내 전용 충전기를 가져서 누군가 좀 이렇게 어. 예를 들어 제가 테슬라를 사서 네. 이주호 기자한테 가서 나 충전 좀 하고 싶은데 돈 얼마인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잖아요. 아, 그게 된다고요?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더라고요. 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좀 말씀 좀 대표님 주세요. 뭐예요? 네. 이건 이제 뭐 두 가지가 좀 섞였는데요.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충전은 사업의 속성 자체가 부동산 설비업이에요. 네. 주차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 네. 전력 설비가 있어야지 네.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부동산 설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충전 사업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럼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땅을 다 사고 직접 충전기를 다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 네. 뭐 흔히 말하는 직영주유소처럼 갈 수도 있겠지만 네. 작은 사이트들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도 있고 뭐 무슨 물류조합 같은 경우도 있고 이런 데들을 전부 부지를 다 매입해서 들어가는 게 어렵거든요. 네. 그럼 여기는 이제 누군가가 투자하고 누군가 나눠 가지는 형태의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는 보면은 그런 거에 투자 역시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 회사 같은데 지분으로 투자해서 네. 충전기를 설치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처럼 네. 어떤 특정 사이트에 이제 대규모 자금이 들어온다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모델들이 있었는데 네. 이제 이거를 좀 넘어서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충전기 한 개 설치하는데 1,000만 원이 들어가요. 네. 이걸 이제 3명이서 나눠서 투자를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투자한 금액만큼 수익을 나눠 가진다. 네. 하는 하는 형태의 이제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어. 내지는 이제 이런 형태의 사업으로 뭔가를 풀어 나갈 수밖에 없는 시장들이 앞으로 나온다라고 이제 저희는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사실 뭐 다른 충전기 업체들도 보면은 네. 본인들의 사이트 부지를 뭐 매입을 하든 임차를 하든 해서 거기에다 이제 충전소를 세우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나중에 이제 수익화 시키는 건데 요게 한계가 올 거라는 말씀이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왜요? 이런 네. 거죠. 뭐 기자님이 건물주고요. 네.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기를 쓰시는 분인데 네. 제 같은 업자가 들어가서 건물주한테 부지는 싸게 주시고요. 네. 거기 있는 설비 가지고 제가 충전해서 이제 저기 계신 분한테 돈을 많이 벌겠다. 네. 그럼 임대료를 많이 내시라 그러든지 아니면 나눠 먹자고 하시겠죠. 네. 그렇죠. 네, 당연히. 그리고 이 전기차 충전을 쓰시는 분 입장에서는 좀 싸게 쓸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1년치 선불을 줘버린다거나 네. 아니면 아예 지분을 투자해서 들어오신다거나 하는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로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고요. 요게 이제 지금 조금 있는 상황들 중에 좀 말씀드리면 전기버스라든지 네. 택시라든지 네. 그다음에 그 업무용 차를 좀 대량으로 바꾼 회사들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형태의 사업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어요. 어.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충전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설치를 충전기를 했는데 네. 뭐 안전 문제 때문에 이전 설치해 달라 아니면은 충전기를 좀 더 늘려 달라 같은 문제들인데 누가 돈을 낼 건지에 대한 네. 것들이 안 정해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냥 공동 사업으로 가겠다. 네. 아니면 아파트 자체 사업으로 갈 테니까 운영만 해달라. 근데 거기에 들어간 투자비는 그럼 누가 낼 것이냐 하는 네.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발생들을 해요. 그럼 이걸 이제 좀 나쁘게 말하면 돈 놓고 돈 먹기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아예 플랫폼화 시키는 것들이 향후에 필요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토큰 증권이 네.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라고 아. 보고 있어요. 토큰 증권이란 말 자체가 사실 좀 많이 생소하거든요. 네. 요즘 STO라고 하는 단어로도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뭐 조각 투자, 네. 토큰 증권, STO 이런 게 소식 뭐 약간 어떤 건지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같은 이야기고요. 네. 이제 STO는 시큐리티 토큰 오퍼링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제 증권을 토큰화 시켜서 판매하는 네. 이제 그런 형태의 이제 사업이고요. 네.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크라우드 펀딩 아시죠? 네. 여러 명이 돈 모아서 뭐 만든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이제 이 비즈니스의 모양적으로는 좀 비슷하다. 뭐 와디즈 같은 그런 네, 예를 들어서 아니면 우리가 협동조합. 네네. 협동조합.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편해요. 이거 하나 설치하는데 같이 돈을 투자해서 네. 나눠 가지자 네. 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걸 그러면은 제가 뭐 아무 이제 근거 없이 네. 이거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니까 돈 주시고요. 그냥 종이로 적어 드릴게요. 이거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걸 아예 그냥 증권이다. 라고 해서 이제 증권의 법규 안에서 집어넣은 게 토큰 증권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디지털화되는 뭐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이런 네. IT가 강화되다 보니 이제 이런 서비스들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영역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 네. 1년에 한 번씩 배당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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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주총 시즌이지 않습니까? 왜? 1년에 한 번씩 정산해서 정리를 하는 거죠. 네. 네. 근데 IT가 되게 발달되니까 예를 들어서 매일 정산할 수 있어요. 그럼 월 단위 정산도 가능하겠죠. 네네. 네. 또 우리나라도 보면 왜 월급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은 주급 주죠. 주급 주죠. 일당 줄 수도 있죠. 네. 이게 IT 플랫폼이 강화가 되면서 데이터들이 정확하게 나왔을 때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이제 사업의 사이클들이 네. 더 빨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금융에 대한 시스템 전체가 바뀔 것이다. 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고 계세요. 사실 예전에 저는 이제 조금 이렇게 그래요. 대표님이 약간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해를 위해서 예전부터 이런 모델 제가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림도 그랬었고, 네. 뭐 최근에는 뭐 음원도 하고 있고. 네. 사실 이거를 제가 처음으로 이런 모델을 제가
그 성인 돼서 처음 들었던 건 한 2010년대 초반에 그때도 막 이런 거 그때는 증권은 아니었습니다만 근데 워낙 내가 직접 하나의 뭐 예술 작품을 투자하기는 좀 뭐하니 이걸 모아서 하는 막 이런 식의 사업 모델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 그건 현실화가 잘 안 됐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일단 만약에 그 STO 같은 거를 충전 사업에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 사실 좋은 사이트는 돈 많은 자본가들이 다 가져갈 것 같고요. 좋은 사이트는 그러면 우리가 STO로 충전 사업을 투자할 수 있는 사이트는 대체로 작은 곳이나 아니면 좀 외곽진 곳이나 그런 곳들밖에 안 남을 것 같다. 그럼 만약에 이게 정말 그 상상하시는 것처럼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있거든요. 뭐 한꺼번에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은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조각 투자의 형태들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네. 네. 근데 그게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문제가 나다 보니 이제 만든 법규가 STO에. 지금 STO 같은 경우에는 현행 법규상은 법이 없기 때문에 네. 임시허가에 해당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이제 허가를 내주고 있고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음원도 있고 뭐 심지어 얼마 전에 한우, 뭐 항공기 엔진, 부동산 등등을 전부 조각으로 투자해서 할 수 있는데 얘들은 전부 증권에 관련된 법규에 해당되게끔 다 관리를 받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증권법에 따라서 이제 임시허가지만 이걸 받고 규정에 따라서 증권사를 통해서 팔 수 있게끔 네. 네, 그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고요. 앞으로도 이제 이 부분들은 올 6월 달 정도 되면은 그 별도로 해서 이제 나오는 게 비금전 뭐 저 수익증권의 소규모 장외 유통 플랫폼이라고 이제 법이 바뀌어서 기본 규정만 갖추고 네. 어느 정도의 작은 사이즈들의 금액을 가지고 1인당 아마 투자비의 제한도 한 2천만 원 이하로인가 둘 거예요. 그래서 규정을 해서 투자를 하고 나눠 가질 수 있는 형태로 활성화를 시키는 걸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이게 단지 이제 우리나라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이제 디지털 금융으로 바뀌다 보니 이걸 지금 준비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큰 틀에서 봤을 때 이제 블록체인 가지고 모든 자산을 디지털화 시키는 거로 현재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진짜 갈지 안 갈지는 가봐야겠지만 가고 있는데 이걸 현행 법규상 법제도하에 둘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해서 나온 게 STO고요.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거 주식은 네. 지분증권이에요. 그렇죠, 회사의 그렇죠. 지분을 가지고 네, 있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 회사의 지분증권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는 게 그 회사의 사업에 쓰이는지 직원 월급을 주는지 아니면 대표이사 보너스를 가져간지 알 수가 없거든요. 물론 이제 뭐 재무제표상에 나와 있겠지만 네. 근데 이 STO와 같은 형태는 투자되는 대상의 물건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투자비를 그 물건을 구매하는데 네. 내지는 아니면 그 물건을 뭐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걸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사실 회사 상황과는 좀 별개의 이제 자산에 직접 투자를 하는 형태. 그래서 형태상으로만 봤을 땐 부동산 리츠라든지 네. 네. 아니면 건설에서 왜 PF 하죠. 네.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조달해서 그 건물을 짓는 만큼 이제 돈을 가지고 네네.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거랑 좀 많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분증권 말고 네. 투자계약증권이나 수익증권이라는 이제 두 가지 형태의 모델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투자계약증권 같이 진행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 한우 같으면은 네. 어릴 때 송아지 사서 키워서 팔면은 팔고 난 다음 수익 네네. 거둬요. 그렇죠. 그 중간에 수익은 안 나오죠. 네. 그래서 얘를 이제 투자계약증권 형태로. 그래서 저희 충전기나 아니면 뭔가 운영을 해서 가는 것들 같은 경우 수익증권 형태. 수익증권. 네, 투자해놓고 계속 왜 부동산 투자하면 임대료 나오듯이 네, 그렇죠. 이제 그렇게 가고 나중에 매각하면 돈을 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모델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하셨듯이 이게 사실 A급 지역은요 네. 대기업이 자기 돈으로 땅을 다 사버리면 되죠. 그렇게. 근데 이 충전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부동산하고 전력 설비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전력 설비가 싼 땅은 부동산으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걸 좀 뒤집어서 이야기 드리면 네. 아파트에 충전기 필요한데 그거 다 제가 사겠다고 이야기하면 파나요 아파트에서? 안 팔죠. 안 네. 팔겠죠? 네. 예,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물류조합에서 제 조합원들이 돼 있는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물류 단지예요. 네네. 거기 제가 들어가서 내가 충전 설치할 테니까 여기 있는 설비를 내가 다 사겠다. 절대 안 돼. 실제로 살 수 이해관계 때문에도 아니지만 계약적으로도 사기 어려운 곳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는 거는 이제 그런 사이트들에 대해서 거기에 보유자나 권리자나 네. 아니면 거기에 충전을 쓸 사용자들 전체를 전부 투자자 형태로 전환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뭐 A급지 내지는 뭐 1급지라는 것보다는 이제 B급지 네. 내지는 계약의 조건이 굉장히 복잡하거나 그리고 전기차는 필요로 한데 네. 또 타는 사람이 있고 안 타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럼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안 타는 사람 입장에서 사실 눈에 거슬리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야 나는
저 전기차 충전기 자꾸 들어와서 불편한데 나한테는 이익이 없잖아. 너 뭐 해줄 건데? 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뭔가의 솔루션이 필요로 한 게 현재 상황인 건 맞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 하는 그런 관점이고요. 또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충전이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태의 이제 금융 비즈니스로 막 시작이 됐었어요. 네. 네, 저희도 그걸 막 미국에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바이든 정부 들어오면서 막 공짜 보조금이 나와버리니까는 그 시장이 좀 이제 애매해졌었는데요. 이제 미국도 지금 똑같아요. 누가 투자하고 얼마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게 골프장도 마찬가지죠. 골프장 지을 때 회원권 팔지 않습니까? 네. 그게 짓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초기에 큰 돈을 땡긴 거죠. 대신 싸게 해주죠. 네. 그다음에 예약을 좀 더 빠르게 해준다거나 하는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로 충전 쪽도 충분히 진화할 수 있다는 거고, 이런 형태의 복잡한 비즈니스 모델은 사실은 보조금이 들어오는 사업에는 안 맞아요. 정부가 주는 보조금은 모든 국민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똑같이 나눠줘야 되니까 네. 그렇죠. 사업 모델 적용을 못 시켜요. 네네. 네, 이제 그런 이제 장단점. 그러면은 내가 언제든 쓰기 편하고 항상 싼 가격에 쓸 수 있는 평등한 게 항상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닐 경우 어떡합니까? 네. 그렇죠. 이 골프장 가는 거 비슷해요. 퍼블릭 줄 서서 부킹 힘드니까 네. 회원권 사죠. 그것처럼 이제 이 두 가지의 사업 모델들이 다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나 STO로 했으면 좋겠다. 엘리베이터? 아 1층인데 나 엘리베이터 안 쓰는데 왜 엘리베이터 비용 나한테 내라고 막 이러면서. 네. 그것도 정말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들 중에서도 이제 1층이기 때문에 안 쓰는 데는 예전에 그 관리비에서 빼주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것처럼 이제 불편하니까 뭔가를 좀 감면받고 더 쓴 사람은 더 받고 해야 되는데 그거 몇 번 눌렀는지 가지고 다 계산하기가 사실 힘들었기 때문에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IT 시스템 좋아지니까 조금 있으면 아마도 계산하려고 마음먹으면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누가 몇 번 눌렀는지. 그럼 이제 닫힌 버튼 빨리 누르면 20원 더 받고 네. 뭐 이런 게 저는 이론적으로나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컴퓨팅 파워를 들인 만큼 이제 수익이 있을까? 그렇죠. 효과가 네. 있을까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이건 결국은 시장성의 문제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성의 문제. 그러면은 제가 이제 좀 쉽게 이해를 네.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제 생각에는 전기차 충전을 많이 하는 거는 도심지에 있는 이런 데보다도 물류 창고라든지 네. 이런 데서 보면 예를 들어 쿠팡에 네. 물류 창고에다가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트럭을 다 전기차로 받고 그럼 거기는 무조건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내가 좀 땅이 아니라 충전기 사업을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충전기에 내가 투자를 하고 싶어. 이런 것도 그럼 STO로 활용을 하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일단은 뭐 약간 뒤집어서 말씀드릴게요. 네. 쿠팡 같은 경우 직접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일단 네네. 자기가 임차한 자기 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근데 거기 안에서 도저히 충전을 다 소화를 못 시켜요. 네. 전력 설비하고 이제 공간은 한정이 네네.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늘리는 게 계속 돈이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뒤집어서 어떤 비즈니스가 나오냐면은 거기 안에서 충전 못했으니까 물류 배달차가 중간에 어딘가에서 충전해야겠죠. 네. 그렇죠. 그럼 똑같아요. 저희 세 명이 다 이제 배달 트럭을 몰고 있는데 충전이 너무 불편해. 그러면은 저기 땅 임차해서 우리가 설치해서 우리는 세 명 좀 편하게 쓰고 나머지 사람들한테 돈 좀 받으면 어떨까 하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다 보면은 이제 굳이 비싼 땅 아닌 차 타고 똑같은 5분 거리 내에 있는 조금 싼 땅 네. 아니면 우리 사실 안 쓰는 땅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뭘 해보겠습니다. 네. 하는 형태의 사업 모델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죠. 그러면요. 이렇게 말씀 듣는데 이렇게 제가 자꾸 나쁜 사람처럼 느껴질 수는 있는데 좀 이렇게 불편하시더라도 이것도 좀 솔직히 지금 막 그 충전기 투자하려는 투자자가 많으면 이런 생각 안 할 것 같거든요. 투자자가 없어서 그러니까 자금이 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일단은 투자할 만한 사이트들은 네. 그냥 예를 들어서 가동률이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든지 외부에서 크게 조달을 하면 돼요. 네.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충전기 설치에 가장 힘든 게 이해관계자들을 정리하는 방법이에요. 건물주한테 가서 여기 가서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매각 나와 있는 모 네. 대기업의 충전 사업권이라 그럴까요? 그 네. 사업을 매각하는데 네. 네. 이제 제가 기사에서 본 겁니다만은 조건이 붙어 있어요. 자, 내가 설치한 충전기 몇만 개를 넘기는데 네. 계약 변경은 인수자가 가서 하셔야 됩니다. 계약 변경이라는 게 어떤 걸 하는 이런 거죠. 걸까요? 충전 사업자가 다 제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아파트나 건물주한테 가서 뭐 3년 계약을 해서 충전기를 설치하기로 계약서를 쓰고 설치했겠죠. 네. 네. 자, 이걸 전부 매각을 합니다. 근데 매각할 때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인수인계를 다 넘겨주는 걸로 하면은 그렇죠. 원래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 나온 매각 계약은 그게 아니고 인수자가 알아서 명의 변경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건물주가 안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영업 가서 확인하고 운영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비용이에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누군가에게 돈이 되고 이익을 나눠준다는 것 자체가 네. 그 이해관계자들을 정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저 약간 이해가 안 돼서 건물주가 뭐 때문에 그냥 기존 계약을 바로 인수를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네,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좀 이해하기 편하게. 네. 네. 지금 있는 충전 요금은 뭐 킬로와트당 한 200원이었는데 계약자가 변경되면서 400원으로 바꾸겠다. 안 해주겠죠. 지금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충전 사업자들이 대기업 중심으로 많이 돼 있었고 또 네. 수익이 안 나다 보니 수익 날려면 가장 좋게 엑셀을 고치는 방법은 매출을 단가를 올리는 거죠. 네. 객단가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도 아니면 이제 건물 같은 경우에 보통 뭐 3년 계약해서 네. 충전기 설치를 했는데 3년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네. 이제 사업자는 계약서에 따라서 요금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하면서 요금을 올려버리죠. 그럼 쓰시는 분 중에 전기차를 타시는 분은 난리가 나죠. 네. 그쵸. 전기차를 안 타시는 분은 나는 모르겠고, 그렇죠. 그렇죠. 네. 안 타시는 분이 나는 모르겠고 하는 이유는 나한테 손해가 없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건 반대로 말하면 나한테 이익도 없기 때문에. 네. 근데 거기에 오는 변화에서 뭔가 이익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때는 다른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특히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안전에 관련된 이슈하고 네. 이걸 강화하기 위해서 투자가 들어가는 이슈들 그리고 여기에 관련돼서는 이제 계약을 이관한다거나 그다음에 요금에 대한 부분들 네. 그리고 입주민끼리의 분쟁에 대한 이슈들 때문에 뭔가 정리를 하는 솔루션들이 지금 필요로 한 시점이 지금 오고 있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걸 고민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돈을 투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그 영업하고 이해관계 정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네. 이 기회 비용들을 전부 세이브하는 방법으로 이제 이런 솔루션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렵죠. 네. 네. 어려운데, 그러니까 얼핏 감은 좀 올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계약이 완료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요구 사항을 바꿀 수 있다. 뭐 근데 거기에 대한 이해관계를 요거는 잘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건물주가 원하는 거, 사용자가 원하는 거, 비사용자가 원하는 그 3자가 모두 다 니즈가 다르다 보니까 네. 네. 이게 좀 어렵다. 대신 그렇죠. 그러면은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만한 수익 사업이 그렇죠. STO가 될 수 있는 네, 거다. 맞습니다. 요런 측면까지는 그 좀 취지. 이해가 됐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네네네. 유종훈 기자가 못 따르는 거 아니에요? 저도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그 포인트가 저는 제가 보고 있는 해결해야 될 솔루션 타겟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을 나눠 가지는 형태의 방법들을 룰을 만들어 놓고 근데 그 룰이 한 번에 다 맞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기본적인 룰을 만들어 놓고 서로 조율을 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그쵸.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충전 사업은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다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표준 계약수도 없고요. 네. 근데 여기에 관련된 분쟁에 대한 해결도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 계속 이제 싸움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지금 차가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게 더 심해지고요. 네. 네. 그리고 근본적으로 전기차 충전기는 사용자를 만족시킬 만큼 느릴 수가 없어요. 건물의 전력 설비는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백화점 주차장 주말에 모자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두 배, 세 배 지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두 배, 세 배 지우면 평일날 어떡할 거냐고요. 다 놀고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네. 이런 이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는 지점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다르게 찾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당위성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특히 사업자 입장에서 이 수요 공급의 불일치를 맞추기 위한 굉장히 좋은 솔루션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실제 소비자가 과연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아파트에서 전기차를 그냥 전기 요금만 내고 충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뭐 한 1,000만 원을 내시면 그 다른 분이 충전을 할 때에도 돈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라고 할 때 과연 내가 진짜 그 1,000만 원을 낼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내려면 거기에 맞는 그 예상되는 수익이 계산이 돼야 될 텐데 예상되는 수익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전기 요금의 충전 요금. 충전 요금에 의해서 결정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저도 이제 다른 충전기 업체분들하고도 얘기하다 보니까 느낀 게 뭐였었냐면 자꾸 한전 때문에 내지는 뭐 환경부의 그 충전 요금 때문에 요금을 못 올리겠다. 그러면 그 경직되어 있는 이 요금으로 과연 1,000만 원을 내고 투자한 사람에게 그만큼의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당위성은 알겠지만 소비자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금액이 1,000만 원 되면 저도 안 할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네네. 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법인 같은 경우는 할 수도 있죠.
우리 회사 업무용 차가 20대인데 빨리 네. 일을 해야 되는데 충전을 빨리 쓰려 그랬더니 아예 1,000만 원 주고 쟤는 우리 전용 아. 하나 무조건 비워. 네네. 이해되시죠?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정도 투자를 했더니 네. 뭐 월수금은 내가 먼저 쓸 수 있어. 요 시간은. 아니면은 이제 뭐 100만 원 냈으니까 이 충전기에 뭐 3분의 1의 지분은 드릴게요. 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이게 충전이 첫 번째 충전은요. 충전기가 잘 작동되면은 감사해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싸면은 더 감사해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건 싼 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그러니까 싼 거는 뭐냐 하면은 되니까 그 다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물론 싸면 좋겠지만. 네. 그래서 제가 보는 건 일단 되니까이라는 이야기는 시간을 줄여요. 내가 여기서 충전하지 못하면은 다른 데 갔다 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간을 줄이는 페이버를 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금전적으로 엄청나게 큰 이득이고요. 시간. 이게 예를 들어서 물류센터에 왔는데 똑같아요. 우리 셋 다 지금 짐 싣고 나가야 되는데 저는 100만 원짜리 이 지분이 있어서 먼저 줄을 서서 그러니까 새치기 약간 해서 여기 4시간이 하고 내가 먼저 충전해서 나가서 나는 돈을 벌고 있고 네네. 두 분은 기다리세요. 네. 어떨까요? 아이. 이건 약간 다른 이야기가 돼버리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환경부 충전 요금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줬기 때문에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같은 요금 주는 거 당연해요. 근데 그게 이제 방금과 같은 경우 우리한테 좋은 거냐 이거죠. 나는 일을 하고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이제 다르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모든 케이스에 전부 다 같이 적용한다는 건 맞지 않아요. 그럼 대한민국 모든 골프장 다 퍼블릭이었죠. 네네. 아. 네. 아.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물류회사 같은 경우에는 충전 요금 100원에서 200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싼 물건 하나 더 갖다 주는 게 중요한데 네. 그것 때문에 충전을 기다려라. 아니면 다른 회사랑 같이 써라. 네. 좀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니즈를 찾아서 가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맞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IT화된 플랫폼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강화가 되고 그러면 이제 이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죠. 극단적인 서비스들. 네네. 제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은 쓸 일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양도할 수도 있겠죠. 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지분이 제일 높은 사람이 투자 수익도 가져가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선권은 넘길 수도 있어요. 빌려줄 네. 수도 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 모델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쓰는 사람이 돈을 냈지만 편하게 쓸 수 있는. 네. 왜냐하면 편하지 않으면 돈을 안 낼 거거든요. 그렇죠. 예, 게 만들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이 마진들이나 수익들을 다양한 형태로 만든 걸 가지고 나눠줄 수 있게 돼야 되지. 이걸 남는 게 없는데 어떻게 뭐 입주민 그냥 불편하다고 나눠주겠습니까? 이걸 비즈니스 모델들을 좀 고도화시켜야 될 이유가 있다. 그리고 IT 플랫폼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제 누가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지분이 있고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수익이 얼마나 나왔는지 네. 아니면 기기별로 요금이 다 다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기기별로 사용자에 따라서 요금이 다 다를 수도 있어요. 네. 이런 복잡한 것들이 뒤에 다 따라와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결국은 기술을 고도화시키는 사업 모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약간 우리가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패스트트랙 사잖아요. 네. 익스프레스. 익스프레스. 네, 익스프레스. 롯데월드도 있죠. 네. 네. 약간 그런 개념으로 조금 이해를 하면은 쉽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B2C보다는 B2B에서 훨씬 더 좀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기도 그러니까요. 하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B2B들이 많이들 이제 보고 계세요. 왜냐하면은 이제 B2C는 일단 B2C는 시간이 좀 많다는 전제를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싼 거 찾아가면 되거든요. 근데 B2B는 시간이 한정적이고 내가 그걸 가지고 차를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네. 이제 요금에 대해서는 그리고 특히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고객들은 법인카드 들고 계신 고객들입니다. 그분들은 자기 시간 줄이면 되지 충전 요금 뭐 그렇다고 기름값보다는 훨씬 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의 신경을 안 쓰세요.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그분의 니즈를 맞춰서 더 편하게 만들어 줄 것이냐의 목적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고객을 처음부터 바인딩 해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네. 고정적으로 투자자 내지는 사용자 형태로 묶을 수 있는 솔루션들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 일반 충전기 이용 소비자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아예 안 맞네요. 아예 안 맞네요. 뭐 아예 맞을 수 있는 구석들은 저는 생길 수 있다고도 봐요.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솔루션들이 없어요. 잘 모르시는 것 중에 이제 아파트에 있는 충전기는 네. 건축 허가 때문에 처음에 지을 때부터 설치되어 있는 충전기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쵸, 네, 그쵸. 네, 있어요. 거기도 기본 요금이 나오는데 전기차 안 타시는 분들도 다 같이 내고 있어요. 아, 저희 아파트에 그래요? 충전기가 200개 있거든요. 네. 저희 아파트가 2,000세대가 넘다 보니까 네. 훨씬 많겠네. 여기 더 큰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까. 많긴 많은데 그걸 저희가 내고 있다고요? 저 안 타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똑똑한 분이 또 이제 막 이제 크레임을 거셔가지고요. 네. 그러면은 그 충전기의 기본 요금은 따로 뽑아 분리.
그래서 타는 사람들끼리 내 그랬더니 이제 또 타시는 분이 또 난리가 났어요. 이건 건축 인허가 사항이니까 원래 다 내야 되는 거다. 없으면 안 되는 거다 소화전처럼. 네. 몰랐어. 잠깐만. 이해는 되시죠? 왜냐하면 가서 요즘 잘 뜯어봐야겠다. 신축 아파트는 무조건 5% 이상 주차 면적에 네. 5% 이상 깔아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까는 건 알았어. 근데 이거를 요금을 내가 내고 있었다는 건 몰랐어요. 나도. 네. 근데 내기 싫죠. 근데 제가 방금처럼 그거 원래 의무 사항이니까 무조건 해야 돼 하니까 뭐 또 약간 이해는 되죠. 네. 네. 근데 그럼 그다음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아, 야, 그렇지만 쓰는 보전을 사람들 해야지. 가지고 뭔가를 해서 내야 되지. 이걸 내가 왜 내니가 되거든. 네네.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유지 보수해야 되고 뭔가를 운영해야 되고. 네. 하면 누가 투자할 것이냐에 대한 이슈가 나와요. 그럼 이걸 전부 공동관리비를 가지고 다 진행을 시킨다? 안 돼. 그리고 아직까지는 전기차 타시는 분들이 그닥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증가해서 아파트의 완속 충전기로 뭐 지금 정말 뭐 두 집당 한 집 정도 전기차를 다 가지고 있다. 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거 그럼 주차장 가지고 많이 싸우죠. 대단하다, 진짜. 그냥 주차장 분쟁 나는 것만큼이나 네. 비슷하게 날 거예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저속이랑 완속 충전기 좀 많거든요. 네. 그 요즘 콘센트형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저속도 있기는 한데 콘센트형 자리는 항상 만차예요. 보면은 대부분이 PHV더라고. 저는 PHV가 그렇게 많이 파는지 몰랐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 기사 쓸 때 그냥 숫자만 쓰지 잘 네, 몰랐는데 실제로 우리 아파트에 보니까 PHV 타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완속이니까 저 완속으로 해도 되니까 PHEV는. 네. 완속 저속 다 되고 더군다나 콘센트형은 느리지만 싸단 말이에요. 다 거기 꽂고 있단 말이지. 저도 두 개가 있으면은 저는 전기차인데도 그냥 콘센트로 가요. 빼라 소리를 잘 안 하니까. 아, 그치. 주차 면이 전체가 다 전기차 전용 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남들 안 쓰는 대로 편하게 가요. 그러니까 식당도 사람 많으면은 맛 비슷하면은 사람 없는 집 가잖아요. 네네. 그냥 그거 비슷하게 이제 자꾸 타다 보면은 자기에 맞는 요령들이 발생을 하니까는 네. 이제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어. 그래서 궁극적인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에 대한 솔루션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서비스 그리고 그걸 운영하기 위한 투자 비용을 누가 내고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에 대한 네, 것들이 네. 이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발생할 거거든요. 안 그래도 그 아파트에서 밥 주는 거 있잖아요. 아, 네. 불만 엄청 많아요. 난 안 먹는데 왜 돈 내? 막 이러면서 나 안 먹었어. 왜 돈 내? 막 이런 불만 많은데 네. 충전기도 분명 그런 시대가 온다.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올 것 같아요. 빨리 올 것 빨리 같다. 올것 같다. 언제쯤 올 것 같으세요? 제가 지금 저는 봤을 약간 때는 말씀드렸을 때 조금 시간 걸릴 것 같은 생각 하긴 하거든요. 저는 봤을 때 2026년 내년 하반기 그래요? 그렇게 빨리? 네. 제가 보고 있는 자동차 캐즘 풀리는 시기랑 조금 겹치긴 하는데. 아, 그래요? 왜냐하면 26년 하반기부터 신차들이 엄청 쏟아지는 신차들이 대부분이 PHEV, EREV 전기차예요. 네. 그러니까 순수 내연기관은 거의 다 없고 하이브리드 비중도 생각보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뭐 캐파가 지금처럼 많긴 한데 그러네. 앞으로 나올 신차들이 대부분 그런 거더라고. 차가 많아지면 문제가 생기는. 네. 그래서 2026년 하반기를 네. 보고 계시네. 차가 많아지는데 주차장 못 늘리잖아요. 네. 네. 근데 주차장은 안 되면 어떻게 뭐 옛날 아파트 화단도 밀고 뭐 아니면 이제 뭐 기계식 주차장 넣어서 2층으로 쌓고 막 네. 이러는데 네. 충전은 전력 설비가 그렇게 안 돼요. 음. 예. 그러다 보니 이제 뭔가 해결할 방법들을 찾아야 되고 음. 이제 그게 되는 시점 정도 되면은 건물주들이 자기가 뭘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아니 부동산 설비가 내 거구나. 네. 네. 예. 예, 그럼 이걸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 라는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와, 사실 처음에는 옛날에 들었던 레파토리 또 나온다. 이 생각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질문의 뉘앙스부터 좀 느껴지셨죠? 예, 쟤 나한테 뭐 불만 있나 이런 느낌 받으셨을 텐데 옛날에 봤던 레파토리가 너무 많이 다시 반복이 되니까. 근데 맞아. 태양광도 있었고. 맞아요. 네. 맞아. 태양광도 있었고 많았거든. 네.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실제로 이 전기차가 많아지는 시점에 발생하게 될 문제, 그거를 그 시점이 됐을 때는 해결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치. 다만 만약에 지금부터 이게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정말 전기차가 많아지게 되는 2026년 하반기가 됐을 때에는 좀 온화하게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오늘 차진 최영석 대표와 함께 충전기 시장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 네. 진짜 본격적으로 전기차가 많아질 시기인 2026년 하반기를 대비해서 충전기 사업자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네. STO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압권이었습니다.